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다가 이별을 통보받자 살해한 김래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회와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살인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교제폭력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김래아는 지난 3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폭력을 행사하는 김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머그샷을 공개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1심 법원 역시 김 씨가 사회와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 씨가 피해자들이 범행 장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위치를 선정했고 범행 직후 경비실로가 112 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김 씨가 평소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주변 사람들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했다며 이별 상황을 맞닥뜨리자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온 김 씨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듣다가 법정을 빠져나갔고 유족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래아는 앞으로 처벌을 받겠지만 교제폭력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날 가능성은 여전한 셈입니다. 최근 3년간 교제폭력 신고와 공거 건수는 계속 증가했는데 올해는 7월까지 신고 건수가 벌써 4만여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김래아의 경우처럼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해자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이 폭력이 살인에까지 이르는 형태로 굉장히 극심해진다라는 경향들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살인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교제폭력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이른바 36주 낙태 수술이 이루어진 병원의 병원장과 집도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낙태 수술을 통해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가량 이어진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15명 가운데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판결금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3명 가운데 생존한 피해 당사자는 올해 104세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에서 20대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뒤에 도주한 30대 뺑소니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전자는 사흘 동안 숨어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음주운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요.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 운전자가 여러 곳에서 적어도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확인돼 결국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나현웅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마세라티 차량. 오토바이에 탄 20대 2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지만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했다가 67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원가족한테 할 말 없어요? 사고를 내고 사흘간 도주하는 바람에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입증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보안 수사를 거치면서 운전자 김 씨는 도주 치사상뿐 아니라 결국 음주운전 혐의도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좌 추적과 통신, 영상 분석 등을 해보니 운전대를 잡기 전 어묵집과 노래방, 횟집을 옮겨다니며 소주를 적어도 2병 이상 마신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맞지? 대검찰청에 CCTV 영상 분석을 맡겨 피해자가 각 술자리에서 소주를 몇 잔 마셨는지까지 밝혀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자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김 씨와 주변 인물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대포 차량 유통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입니다. 밥 먹어야지. 검사나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 특히 60대 여성의 피해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없어 이거. 범죄 조직이 청년층보다 정보에 취약한 고령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보이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표종호 기자입니다. 밥 먹었다. 밥 부산이 먹어야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라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서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자 입증 조사차 연락드렸습니다. 사건 자체가 인과금 사건으로 진단되셨기 때문에 사건 내용 전달 위해서 좀 단독적인 전환에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범죄에 연루됐으니 수사에 협조하라고 겁을 줍니다. 하지만 모두 보이스피싱범들이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60대 여성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9월까지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밥 먹었다. 지난해 밥 같은 먹어야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 피해가 늘면서 피해 금액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피해를 본 경우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60대 여성 피해 비중은 지난 1월 8%에서 9월 23%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10대와 20대 피해자의 비중은 1년 사이 20%포인트 넘게 줄었는데 없다니까. 범죄 조직이 보이스피싱 수법에 익숙한 청년층보다 사회활동이 감소해 정보가 적은 고령층 여성을 집중 겨냥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젊은 층은 어느 정도 이 수법에 대해서 학습이 됐고 아무래도 좀 반복을 되지 않았나. 밥 먹었다. 밥 먹어야지. 뭐 대선을 딴 겨냥해서 거를. 타겟으로 삼아서 범죄를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범죄 조직이 창피하네. 수사 중이라거나 구속하겠다며 심리적 압박에 취약한 고령층을 협박하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밥 먹었다는 또 밥 기관을 먹어야지. 사칭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라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집에 경우 보고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앱을 클릭하면서 정보가 다 빠져나가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문자라든가 뭐 대출 뭐 그런 것은 절대 클릭하면 안 좋죠. 경찰은 최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투자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게 범죄 자금을 회수했다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YTN 표정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공기가 제법 차갑게 느껴졌는데요. 해가 지면서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7도, 철원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겠고, 특히 대관령은 아침 기온이 0도, 최강 온도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농작물 피해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맑은 날씨 속에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9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부산 23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강원도에는 도로에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내리겠습니다. 올해는 기온이 더 크게 오겠고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 대통령 친인척을 감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김여사 논란 해소를 위해 특별감찰관 도입을 제안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않자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가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 진행한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8분 동안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대표
11월엔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해소된 상태여야 한다며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중하순 예정된 만큼 눈앞에 놓인 상대방의 악재를 쥐고 흔들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최근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진상규명 협조 등 상대 요구를 제시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한 대표는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앞으로 더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는데 특별감찰관 추진이 그 첫 번째 실천인 셈입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대통령실 독립기구로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공석이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선 여권인 민주당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전제로 내걸면서 밀어냈습니다. 정부와 야당의 각각 부담인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을 엮은 거로 윤 대통령의 뜻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이 같은 조건 없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는 게 한 대표의 입장입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는 특별감찰관 문제는 한 명이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온도차를 나타냈습니다. 한 대표 말처럼 한 달 내에 뚝딱 결단을 내린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항입니다. 원내 최고 의사 결정은 의원총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장은 원내 대표로.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거듭 띄우는 건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을 막기 위한 명분 쌓기란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기존 정부 여당의 입장에 사실상 반기를 드는 초강수가 오히려 유난 갈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나연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국민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한 데에 이미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충분히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엄중한 정치 상황에서 당정이 하나 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의 면담 결과 관련 각색 발언에는 대통령실은 이미 한 대표에게 답을 하나씩 다 말했고 회담 결과도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며 어떤 부분이 왜곡됐다는 건지 말해달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임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난 뒤에 여당 내에서는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면담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 만찬을 함께한 사실이 알려지며 계파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통령 면담 다음 날 한동훈 대표는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저녁 자리에서 용산이 이젠 김 여사 의혹에 답을 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한 3대 요구에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않고 사실상 반박성 설명만 내놓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여권 위기 상황에서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선 김 여사 리스크가 계속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 대표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만찬 자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한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 직후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만찬에 참석한 걸 두고 비판이 쏟아진 건데 한 참석자는 최소한 미리 언지를 주는 게 당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겠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다른 참석자도 추 원내대표가 용산과 당 사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 같은 지적에 개별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당일 다른 저녁 자리를 마친 뒤 연락을 받고 잠시 들린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과 만찬을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좀 머물다가 퇴근하는 길에 연락이 있어서 잠시 들렸다. 김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개파가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민주당 특검법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탈표 가능성을 고리로 압박을 이어간 반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그런 보고를 드린 거죠. 친윤계는 본질은 야당의 말도 안 되는 공세를 막아내는 거라며 단일 대우를 내세웠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의혹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덤비는 저 사람들에게 당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이 여당의 대표들, 정치인들, 당원들 똘똘 뭉쳐서 친한계 만찬에서 불편한 필요가 있는데 김태형 충남지사는 만남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서로 강경만 확인한 채 오히려 안 하니만 못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계속되는 당정 갈등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 격화하며 내분 양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강 씨는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거라면서 명태균 씨가 김 여사에게서 국민의힘 김용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주겠다고 한 것은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 반박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용선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강혜경 씨. 검찰 조사를 받으러 검찰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받아주겠다고 한 것은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밝힌 명태균 씨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공천 김건희한테 받아주겠다고 한 거는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피력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님들 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 꼭 밝혀주실 거라 믿습니다. 검찰이 강 씨를 소환한 건 이번이 5번째. 검찰은 그동안 검사 2명을 들려 수사팀을 보강하고 강 씨와 명 씨 등과의 통화 녹음 파일 수천 개를 분석해왔습니다. 또 명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도 자세히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환 조사는 그동안 분석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강 씨는 앞서 대검찰청 국정감사